예,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진행하는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겨울철 되면 허리병이 더 도진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지, 추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시고요.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김헌 선생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척추외과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네. 척추외과를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신경외과도 있고 네. 또 정외과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네. 또 요즘은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다뤄요. 네. 네. 척추 질환이 아플 때 네.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 과목마다 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제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지금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척추 전체 이제 의료 파트에서 한 60~70%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 30~40%는 정형외과 이제 전문의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그 진단 후에 어떤 주사 치료나 그런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차피 이제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외과 계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쪽을 찾는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이니까. 네. 신경외과 선생님이어서 더 외과 쪽 수술할 쪽을 좀 주둔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이런 치료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터져서 한 6개월 정도 되게 통증으로 고생하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기타 이제 병원에서 뭐 디스크 심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결국에 좀 진단해 보니까 이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고 해서 근본적인 치료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신 분이 있으신데, 어떤 이제 정확한 진단 후에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가 행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 없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병이 이제 어떤 초기 단계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간단한 치료,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치료로 낫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이제 열에 한 명은 그런 치료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그걸 정확히 찾아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외과 계열에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게 이제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네. 병기를 따지면 초기, 중기, 말기로 따지면 네. 다 말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뭐 신경이 눌리는 정도, 또 병의 뭐 중한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은 이제 수술은 심하다고 해도 이제 바로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이제 심하게 눌리지 않는 경우는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거든요. 디스크라는 게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어떤 연골 같은 존재라서 좀 말랑말랑합니다, 상태가.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디스크는 한 6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쪼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cm 정도 디스크가 좀 한 2달 정도 지나면 한 1cm 정도 돼서 쪼그라들어서 이제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급성 디스크 파열 시에 네. 통증이 아주 심해서 네.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좀 네. 들었어요. 네. 디스크는 이제 만성 파열이라는 건 없고 다 급성으로 한 순간에 생기거든요. 뭐 이렇게 생기는 시점은 뭐 아침에 일어나다가도 생기고, 뭐 재채기 하다가도 생기고, 뭐 물건 하나 줍다가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갑자기 급성으로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디스크가 이제 파열되는 그 시점에 통증이 가장 심해요. 터지는 순간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이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이제 차츰차츰 통증이 좀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려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도 뭐 주무시기 힘들 정도의 통증, 앉아 있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한 수술로 이제 제거할 수 이제 바로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고요. 이제 견딜 수 있는 통증, 참을 수 있는 통증, 그다음에 먹는 약이나 이제 주사 이런 걸로 조절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비 같은 게 없는 경우는 이제 기다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딱딱한 디스크,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2달, 3달 지나도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디스크는 파열되거나 탈출하지 않고 삐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네.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 네. 섬유륜만 찢어지는 파열되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섬유륜 파열이라고 하는데, 그 디스크 둘러싼 막을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그게 찢어지면서 그 찢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벌어졌다 닫혔다 하면서 신경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제 염증들이 생기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터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한번 찢어지면 되게 이제 재발을 잘해요. 좀 괜찮다가도 그 찢어져 있는 부분이 또 다시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아무는 경우는 없습니까? 섬유륜이 찢어져서 자연적으로 아물기도 하죠. 아물기는 합니까? 네네. 아물기도 하는데, 이제 섬유륜 파열이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협착증하고 되게 좀 유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허리 펴는 순간에 그때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40대 이하 젊으신 분들이 딴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다가 허리 펴는 순간에 통증이 생긴다 하면 그때는 이제 섬유륜 파열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자꾸 재발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하고 네. 허리 디스크란 병이 네. 실질적으로 정확한 병명이나 그 병 상태가 어떤 건지 일반인들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협착증은 왜 뭐가 말처럼 좁아졌다는 뜻인데 어디가 네. 어떻게 좁아진다는 뜻인가요? 이 허리 디스크랑 그 협착증이랑 그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디스크도 있으면서 협착증도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층에서는 대부분 이제 허리 디스크만 있고 협착증은 없는 경우가 있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통증이 주로는 앉아 있을 때 더 심하고, 또 뭐 물건 줍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허리 구부렸을 때 더 통증이 생기고요.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좀 앉아 있을 때보다는 많이 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순간에 이럴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게 협착증 증상이고요. 이제 다리 통증, 이제 신경 눌리는 증상도 이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조금은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는 주로는 항시 아프거든요. 이제 협착증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는 다리 쪽 통증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주로는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뭐 걷다 아주 심한 경우는 뭐 10m, 20m 걸어도 증상이 오지만, 대부분은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니시면 한 100m, 200m 걷기 시작하면 이제 다리 쪽으로 당김이나 저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네,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뭐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웬만하면 네, 칼 대지 마라. 네, 칼 대가지고 득될 게 없다. 네. 뭐 주위에서 칼 대는데 수술했는데도 재발했다고 그러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어떤 디스크 수술이 평균적으로 재발률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한 5% 정도 돼요. 어떤 이제 기관에 따라서 뭐 2%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디스크가 터진 것만 제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수압으로 씻어내거든요. 그랬을 경우 교과서적으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5% 정도 되고, 디스크를 좀 많이 긁어내거나 그러면
확률이 한 2% 정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대신에 너무 많이 긁어내거나 그러면 재발은 안 되는데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척추라는 게 이제 한 분절만 있지가 않고 뭐 4번, 5번도 있고 3번, 4번도 2번, 3번도 있고 여러 분절이 있기 때문에 뭐 2번, 3번이 문제가 됐다가 또 한 3, 4년 후에는 뭐 4번, 5번에 문제가 생기고 부위가 여러 부위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병이 나는 이렇게 수술했는데 작년에는 1번, 2번 수술했는데 올해는 3번, 4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위가 여러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병도 그만큼 잘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무릎이나 뭐 발목이나 팔다리 이런 거는 왼쪽 오른쪽밖에 없잖아요. 그 왼쪽 하고 나서 뭐 왼쪽 해결되면 오른쪽 나빠지면 오른쪽 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 되는 건데 허리는 부위가 여러 부위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 한 번 했는데 또 2번 하고 또 3번 하고 이런 이제 얘기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수술했는데 또 하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네. 증상을 이게 이상이 있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네. 예방하는 노력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허리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 네. 허리 근력을 네. 강화하는 방법 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요통, 허리 디스크 또는 협착증으로 인한 이제 요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예방한다고 해서 다 예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디스크 또 이 퇴행성 질환이 뭐 연세 들면서 점차 진행하는 면도 있고 또 체질적인 면도 있어요. 유전적인 면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 쌍둥이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이제 허리 디스크가 되게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게 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뭐 한 명은 아주 심한 일을 하는 경우, 심한 노동 일을 하는 경우, 또 쌍둥이 중 한 명은 단순 사무직인 경우, 20대, 30대, 40대, 50대 MRI를 쭉 찍어보면 일하는 거는 그렇게 일의 강도, 노동의 강도는 틀린데 MRI는 정말 쌍둥이 얼굴 닮은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전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유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예방적인 측면도 이제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타고난 거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타고난 체질 네네. 탓일 가능성이 높다. 네, 체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타고난 건데 그래도 이제 예방할 거는 이제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특히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관련성 있는 게 비만, 체중이 연관성이 많아요. 체중이 많을수록 디스크 퇴행성 변화도 또 쉽게 이제 발생하고 또 협착증도 점차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환자분들은 꼭 체중을 빼셔야 돼요.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냐면 체중만 조절돼도 이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뭐 수술하려고 하는데 체중 빼세요 해서 체중 뺐는데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꼭 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흡연 이제 담배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흡연이 이제 디스크가 이 어떤 피를 받아서 혈액 순환이 돼서 그게 이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돼서 디스크 자체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재생이 잘 안 되는 부위거든요. 근데 그런데 담배까지 이제 태우시면 그 혈액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제 금연하시는 게 좋고. 정말로 백해무익하군요, 담배. 네, 그래서 이제 체중 관리하시고 이제 금연하시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이제 자세.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게 안 좋거든요. 이제 척추가 이제 허리가 받는 힘이 이제 앉아 있을 때 한 2.5배 정도 올라가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또 이게 특히 바닥에 앉아 있는 거, 또 앉아서 좀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거, 이럴수록 허리가 받는 힘이 올라가거든요.
허리가 받는 힘이 올라가게 되면 통증도 자꾸 유발이 되고 그 디스크 쪽으로 피 공급이 안 돼서 퇴행성 변화가 자꾸 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좀 피하시고 이제 자주자주 뭐 직장이 오래 앉아 있는 일이라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이제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주고 해서 디스크 쪽으로 좀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게 좋고. 스트레칭 중에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이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거든요. 걷기 운동. 그래서 하루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제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허리 운동이고, 허리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허리 근육을 좀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코어 운동. 그래서 허리 주변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인데, 그 이제 뭐 어떤 허리 질환,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스쿼트, 뭐 프랭크 이런 허리 운동을 다 하셔도 되는데, 이제 디스크 상태가 안 좋고 뭐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내가 이제 이거를 허리 코 근육을 강화해서 이걸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뭐 디스크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뭐 스쿼트를 하고 뭐 프랭크를 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상태가 안 좋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그런 좀 무리한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누워서 이제 다리 들어주는 거. 처음에는 이제 다리 드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좀 구부리면서 당겨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복근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예,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동이 좋다고 하지만 운동을 했는데도 아픈데도 계속 운동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랍니다. 운동을 해서 통증이 없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통증이 없다면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운동 대신에 병원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김헌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